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진도에서 체리 농사를 하고 있고 한 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나무를 처음부터 심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보시러 오셨는데, 제가 뭐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농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아니면 귀농을 하셨어요? 귀농을 했어요. 저는 이제 체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좀 많이 돌아다녔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체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 어떤 거에 있을까요? 체리는 일단은 수확 시즌이 되면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죠. 뭐 빨갛게 딱 열리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매력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체리 있을 때 오시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예. 체리가 지금 보통은 이제 수입산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경쟁력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경쟁력은요. 네. 가장 큰 경쟁력은 조기 수확. 그러니까 수입산이 올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6월 한 17일, 18일 정도면 수입산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는 빠르면 언제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저는 제가 하우스에서 해보니까 5월 20일부터 해요. 그러면 수입산하고 거의 한 달 갭이가 나요. 그러면 단가 경쟁력에서 지금 제가 올해 최하로 판 게 3만 원씩 팔았거든요. 키로당? 예. 그리고 이제 하우스 거는 4만 원씩 팔았어요.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았죠. 궁금한 게 이 나무 한 그루에서 7년 정도 키우시면은 네. 한 그루에서 몇 킬로 정도 수확이 가능한가요? 이제 키우기 나름이지만 뭐 기본 20kg, 30kg는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0kg 곱하기 3만 곱해도 이제 그렇게는 따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는 수확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변수들이 또 많이 이제 있으니까. 초보자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주당 곱하기로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농사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계산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안 나온다 하면 모든 게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주당 수확을 처음에는 그냥 적게 잡으시고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놔야겠네요. 네, 가장 낮게. 그리고 나무 뭐 제가 아까 3만 원 말씀드렸지만 3만 원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키로에 1만 원만 잘 받아도 다른 과수에 비해서 훨씬 수확이 높아요.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체리 나무를 네. 처음 봤거든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 보여요. 이게 몇 년 정도 키우신 건가요?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인데 나무가 지금 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를 가지치기 일명 전정을 하지 않고 키웠으면 거의 한 5m까지 큽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않고 키우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나무들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체리 나무는 정부 우세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우세성이란 말은 위로 크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우세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위로만 크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정을 통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이 관리를 안 해주면은 네. 이 가지에서 이제 열매가 나올 거잖아요. 이 가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요? 가지가 보시면 지금 이 나무 이게 나무 주관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무 주관이 힘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질 않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만 열매가 달리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수확이 아주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확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그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체험하는데도 아주 불리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가능하면 낮게 수확도 편하게 이러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전정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해주고 전정은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계 관리라는 이제 여름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전정을 해가지고 한번 안정화를 시키고, 근데 올해는 여름 전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봄에 순짓기를 다 해가지고 나무가 안정화돼 있잖아요. 반발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뒀고 5년 차까지는 하계 전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 햇빛이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무가 많이 도태가 되고 그늘지면 안 좋잖아요. 병충해도 많고. 예. 그러면 전정하는 요령은 네. 너무 높이 자랐을 때 위에를 좀 쳐주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고 안쪽으로 뻗는 가지는 좀 제거하는 것도 아니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워요. 아, 그거는 좀 기술적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 기르는 방식인데 어떠신 분들은 두꺼운 가지를 확 자르는데 그렇게 자르면 또 반발이 돼가지고 나무가 계속 수확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수확을 빨리 하시려면 무조건 자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달래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안정화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비서부터 그러니까 방제, 시비 이런 것부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가 무조건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정화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일단은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전정을 할 때부터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전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빨리 꽃눈이 오게 만들어서 나무를 안정화시키고 꽃눈이 오면 안정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주안점인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체리는. 그러면 지금 잡고 가시는 가지를 예로 봤을 때 네.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 거고 몇 개나 열리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꽃눈이거든요. 이게 다 꽃눈이에요.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애들. 이거 하나에 체리 알이 두 개에서부터 많게 4개까지 열려요. 그러면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체리 방망이.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이 달려도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게 단과지, 단과지 이건 장과지고 단과지 짧은 걸 단과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과지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열매 착과가 잘 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단과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하계 전정하고 전정을 통해서 반발시키는 거죠.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무가 위로 막 크려고 하는데 네네. 딱 여기를 자르면 수간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네.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다시 뻗겠죠.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터지듯이 물이 터질라 할 거 아니에요. 호수가 이렇게 터지듯이. 그러면 이런 데서 다시 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지금 6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요만했죠. 요 두께로 그냥 일자 하나 돼 있는 거 심은 거죠. 아, 이 하나 돼 있는 거 심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실생묘를 꼽는 건가요? 아니요. 전목묘입니다. 전목묘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목 7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목까지 하면 지금 6년 차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7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목은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저는 샀어요, 묘목.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판매하는 곳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공급이 원활한가 보죠? 지금은 많죠. 아, 진짜? 묘목상들이. 아, 근데 이 묘목이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뭐 과수 화상병도 있기 때문에 이 체리도 이 과수 화상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이 안 된 그 농원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심으셔야 돼요. 예. 처음에 묘목을 잘못 사면은 나중에 키워놓고 그리고 묘목 그 품종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묘목 선택이 이거는 정말 유튜브도 보셔도 나오고 또 다른데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카페 이런 데 보시면 또 나오니까 그런 공부를 또 많이 하시면 되겠죠. 그럼 품종이 어떤 품종을 사야 된다라고는 밝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품종은 제가 말을 못해요. 아,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군요. 이 생육기 동안에 그 체리 농장 전국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전국 체리 농장을 저도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과가 아주 좋고 그다음에 열과에 강하고 그다음에 이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이 나무를 이 체리 품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제 공부 않고 이제 아무 품종이나 뭐 묘목상들이 권하는 품종만 이렇게 골라서 심으면 진짜 단해로 그냥 안 좋은 품종만 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묘목상들은 아무 과원에 가가지고 이제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런 데가 많아요. 안 좋은 이런 것만 잘라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피해를 안 보시려면 처음에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과원에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모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묘목상에서 어떤 품종 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체리도 유실수잖아요. 네. 이 유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몇 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체리는 어떤가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6년 동안 버텼잖아요. 이 버티는 제가 한 6,000평을 해요. 6,000평을 관리하려면 1년에 땅값에서부터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셔가지고 땅값에서부터 땅값도 일단은 뭐 정부 대출이 된다 하지만 그 땅값을 나중에 연차별로 또 관리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시골에 오시면 생활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좀 많이 시골이라고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체리는 투자 비용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같은 것도 잘 계산하셔갖고 오셔야 돼요. 또 체리는 만약에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겠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건가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나무를 잘 키우셨다면 4년 차부터 좀 수확을 하시고 5년 차부터 제법 수확을 하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좀 큰 나무 심어서 내년부터 수확을 볼란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그런 나무를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급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나무를 팔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리려면은 그만큼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이 또 따라와야 되잖아요. 네. 체리는 어떤가요? 수익 면에서는?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시설을 했잖아요. 네네. 올해 뭐 이 귀농 6년 차, 거의 7년 차 접어드는데 그 전부터 제가 왔으니까 비용이 없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지보다 처음부터 하실 때 뭐 여기 농장 아니어도 저 다른 농장에도 이제 하우스가 또 있는데 거기는 수영이 달라요. UFO 수영인데 그런 수영으로 해가지고 적게 뭐 한 500평으로 해가지고 시설하셔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게 아주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는 같거든요. 500평에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UFO로 하신다 하면 한 집안은 먹고 살겠죠. 1년에 뭐 성과기 한 8년차, 7년차, 8년차 가면 뭐 억은 만지지 않겠습니까? 500평에서 네. 억은 나올 수 있다. 네. 매출로 따졌을 때 아니면 수익으로 따졌을 매출로 따졌을 때. 매출로 따졌을 때. 네. 그래도 아마 제가 봐서는 관리만 잘하면 억은 넘게 나올 거예요. 500평에서 네. 굉장히 고소득 작물인 건 확실하네요. 대신 이제 잘 키웠을 때 말이죠. 잘 키웠을 때. 네, 뭐 못 키우고 나무 뭐 아주 뭐 비실비실하고 나무 뭐 그러면 뭐 수확이 없겠죠. UFO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위로 솟는 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에가 좀 평평하단 이쪽으로 말씀이실까요? 오십시오. UFO 수영은 어떤 수영이냐면 이 주지 두 개를 옆으로 누워요. 네네. 뉘어서 이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업로드지가 있지만 일자로 뻗쳐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주지가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단회로 이 Y자로 여기서 Y덕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누이는 거예요. 그래야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엄청나겠죠. 그것도 키는 많이 낮아지겠네요. 옆으로 벌려놨으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높이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지는 옆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네. 나오는 네. 아들 가지들이 애기 가지들이 위로 쭉쭉쭉 뻗어나간다는 네. 설명이시겠네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여기는 노지였다가 최근에 시설을 하신 건가요? 네, 올해 시설을 했어요. 봄에요. 예, 노지 저는 이제 잔디잖아요. 네네. 잔디를 심어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놨던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 뜻은 얘는 노지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잘하긴 잘하는데 과수확을 제대로 못해요. 노지에서는. 그러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열과 생기고 당도가 거의 다른 과수에 비해서 당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오브릭스가 떨어져요. 비 한 번 오면. 비 한 번 맞으면. 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체리는 하우스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러면은 과일을 생산을 해서 네. 유통까지 하신 경험이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됐어요. 저도 불과 올해밖에 못했어요. 왜 그? 왜 작년에도 이 열과 때문에 수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설을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나 특히나 또 뭐 시설비가 뭐 상승이 거의 자재가 100% 정도 상승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오르기 전에 그때 시설을 해가지고 다행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셨군요. 시설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비가림 정도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이건 비가림이 아니고 거의 하우스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하우스 수준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 필름도 피오 필름이에요. 가장 좋은 필름, 투과성이 아주 좋은 유리처럼
맑은 그런 유리. 이 체리는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비닐이도. 그러니까 저렴한 뭐 필름 쓰지 마시고 투과성이 좋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걸로 쓰셔야 되죠. 한여름에 햇빛이 뜨겁거나 막 온도가 올라갈 때도 네. 딱히 뭐 차광막을 덮어준다거나 그런 덮어주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덮어주면 왜 좋냐면 쌍자과가 덜 생기죠. 가령 이 체리가 보면 눈이 하나 나오면 과가 기형과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뜨거우면. 근데 저희 과원은 그렇게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괜찮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7년이나 되셨는데 네. 그 사이에 판매를 못 하셨으면은 네. 수입원이 없었잖아요. 아, 저는 이제 이 투잡을 합니다. 뭐 다른 간단하게 뭐 그냥 하고 있으니까 뭐 시골에서는 특히나 뭐 포크레인도 할 수 있고 이제 어차피 나무 캐고 뭐 하려면 미니 굴삭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것도 일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